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공인인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 등등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주로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요. 아니면 콘텐츠 촬영을 하는 강의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나 아니면 이게 모델러, 그런 모델링에 대한 거,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강의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몇 개, 뭐,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강의는, 네, 유니티로 메타버스를 개발하는데, 메타버스에도 사실 모델링이 많이 들어가죠. 모델링 에셋을 사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만든 모델링과 상호작용하는 부분들, 코딩을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유모델러를 사용해서 뭐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가상현실 환경을 세팅을 해서 개발하는 등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네, 멀티 플레이를 하기 위한 네트워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 네트워크를 연동을 해서 이제 멀티로 예를 들어서 제가 총 게임을 하는데 제가 쏜 총알이 상대방한테도 보여야겠죠? 그런 식으로 총알을 동기화한다던가 하는 등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트는 자격증입니다. 유니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네, 자격증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메인 테마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분야라도 좋아요. 이 모델러 외적으로 다른 분야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한 번은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강의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프라인은 네, 여러분들이 랩탑을 가져와서 그 랩탑에다가 이제 세팅하고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유니티로 개발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 과정들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개발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네, 개발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OT랑 비슷하죠. 네, 처음 보는 거고 또 온라인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많이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고 싶냐? 어떤 부분들을 얻고 싶냐?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소통하는 강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채팅창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원하는 게 있다 하면은 그때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유모델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제가 먼저 이제 유모델러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유모델러를 이제 당연히 사용을 해보신 분은 없겠죠? 네, 아마도 사용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유니티는 사용해 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유니티를 사용해 보신 분 있으면은 네, 채팅창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지우님 사용을 해보셨군요. 또 다른 부분? 네, 지성님도 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는데요. 진우님, 재용님 사용해 보셨고요. 네, 지금 캡스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팀인가요? 아니면 다른 팀이신가요? 네 분이 다른 팀이신가요? 같은 팀이요? 혹시 다른 팀들 중에서 유니티를 사용해 보신 팀 있으실까요? 네, 성우님도 해보셨고 초원님은 없으시고요. 좋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유니티를 사용을 안 해봤으면 네, 제가 유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봤고 또 사용을 안 해봤고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니까 사용 안 해봐도 좋아요. 오히려 안 해보면은 저한테 더 많이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네,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5분 정도만 사용을 해보셨고 나머지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어, 혹시 유니티를 설치를 아직 안 해오신 분 있으실까요?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리면 되니까 혹시 유니티 설치가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설치까지는 그래도 네. 설치 안 해오신 분도 있고 고수가 꿈이신 분, 네. 닉네임이 좋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좋아요. 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우선 유모델러 X가 뭐냐? 제가 유모델러 X가 뭐길래 유니티에 대해서 물어보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모델러 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유모델러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델링을 하는 건데, 모델러죠?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 유니티에서 합니다.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게임 엔진이에요. 게임 엔진이라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폴가이즈, 어몽어스 뭐 이런 게임들을 유니티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유모델러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링 하는 거는 3D 맥스나 블렌더나 포토샵 이런 걸로 모델링을 했었죠. 아, 근데 유니티 개발자들이 사실상 이런 툴을 또 외부적으로 배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시다시피 하나의 툴 배우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맥스나 블렌더나 포토샵도 설치하고 사용법 배우고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모델로 X라는 게 빛처럼 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유모델로 X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유모델러 X는, 이제 유모델러는 유니티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 버리파이드 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A를 투자를 해서 네, 투자를 좀 받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2024에서 공식 후원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또 네이버 Z랑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Z에서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한 게 있죠. 제비라고 콘텐츠를 개발을 했었죠. 제페토. 이제 제페토의 모델링을 이제 유모델로 X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페토에 있는 아바타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아바타에다가 옷을 입혀준다던가 뭐 모자를 씌워준다던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옷이나 모자 이런 아이템들을 유모델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블리시에서 제페토 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네,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모델러가 이제 S스토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S스토어에서도 1위를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워드도 받았고요.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국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모델러가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한 지 사실 좀 이제 몇 년? 한 2년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됐는데, 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진출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니티 안에서 이 3D 제작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모델러 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유니티를 지금 사용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유니티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유니티 사용하면서 모델링은 거의 꿈도 못 꿨었단 말이에요. 모델링 하고 싶으면 이제 3D 맥스, 제가 사용할 당시에는 3D 맥스를 많이 사용했어서 3D 맥스를 설치해서 사용법 배우고 뭐 모델링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요즘에는 또 블렌더 많이 사용하죠. 블렌더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익스포트해서 유니티로 다시 임포트한 다음에 가져와서 쓰고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모델러 X가 등장을 하면서 저도 모델링을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3D 제작도 가능하고, 저처럼 디자인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유니티 안에서 모델링이랑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블렌더에서 모델링한 모델을 갖다가 유니티로 가지고 온다? 스플트에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 뭔가 오류가 나기 마련이에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매터리얼이 깨진다거나 텍스처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유니티 안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익스포트 할 필요도 없고 임포트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안에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유니티에서는 보통 C샵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하죠.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죠.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아바타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요. 뭐 리깅 작업을 뭐 해서 내가 손을 흔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얘가 걸어 다니게 한다던가 애니메이션을 씌워줘서 뭔가 동작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문을 만들었는데 내가 문을 열리게 하고 싶어. 열리게 하고 싶은데 아바타가 다가가면 상호작용을 해서 열리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문에다가 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죠. 문에다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누군가 오브젝트가 다가왔을 때 그 문을 열리게 하는 등의 이제 상호작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뭐 일부 모델을 고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 방식대로라면 다시 블렌더로 가서 이제 블렌더에서 뭐 문 좀 수정한 다음에 다시 유니티로 임포트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니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유니티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유니티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니티를 살짝 살짝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어, 네,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요. 유니티는 리얼타임 엔진이에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리얼타임 엔진이고요.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 중에 하나죠.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임 엔진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수십 개의 게임 엔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게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유니티랑 이제 쌍두마차인 엔진들 혹시 유니티를 쓰고 계신 분들 아시는 분 있나요? 유니티 다음으로 다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니티랑 또 이제 비등비등하게 유명한 엔진이 뭐가 있죠? 요즘에도 뜨고 있는 엔진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진우님이, 예, 지우님도 그렇고, 확실히 유니티를 써보셔서 알고 계시네요. 언리얼 엔진이죠. 네, 언리얼 엔진도 마찬가지로 게임 엔진이에요. 근데 이제 유니티랑 언리얼이랑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취사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임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쓸래, 뭐 이런 게임에서는 유니티 엔진을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네.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를 만드는데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막 큰 거를 뚝딱뚝딱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 엔진으로 이제 이런 모델링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뭐 색깔도 바꿔줄 수 있어요.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유니티 엔진이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게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티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0%에서 100%까지 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뭐 이거는 틀려도 돼요. 실상 그냥 제가 퀴즈를 내는 건데 몇 퍼센트일까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0에서 100%까지. 70%? 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98%? 100%가 끝인데? 네, 유니티로 98%하고 나머지 수십 개의 엔진들은 2%밖에 없다. 오,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진우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70% 정도가 점유율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 70% 정도 돼요. 60에서 70% 정도가 되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언리얼도 있고, 뭐 언리얼 쓸 수도 있죠. 언리얼 쓰는 개발자들 엄청 많죠. 언리얼도 있고, 고라는 것도 있고요. 뭐 모노 디벨로퍼도 있고, 정말 많은 게임 엔진들이 있는데, 그 게임 엔진들을 제치고 이제 70%가 유니티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니티로 개발된 게임. 대표적으로는 이제 폴가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폴가이즈를 어, 다른 대학교 서강대였나? 대학교 강의 나갔다가 누가 쉬는 시간에 폴가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라서 자기도 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네, 폴가이즈도 정말 유니티로 만든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이죠. 그리고 어몽어스도 정말 핫했었죠. 어몽어스 정말 많이 했었던, 이제 학생들이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몽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멀티 네트워킹 제가 소개했었죠. 그 포톤이라고 하는 네트워킹 서비스 소개를 했었는데, 포톤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유니티랑 포톤이랑 같이 해서 유니티로는 이제 시각화를 해줬고요. 이제 포톤으로는 그 서버를 연결해서 멀티플레잉이 가능하게 만든 게 어몽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걸로는 비트세이버가 있어요. 비트세이버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해서 유명해졌었죠. 유튜버에서도 많이 했었고, 네, 리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상현실 기기, VR 기기를 착용을 하고 이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봉을 손으로 들고 이제 이런 박스들을 때려서 깨는 리듬에 맞춰서 깨는 그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R 챗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VR 챗은 마찬가지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2D에서 즐길 수도 있어요. 스팀으로 배포도 돼 있고, 이제 오큘러스 같은 데서도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캐릭터를 가지고, 요런 캐릭터들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캐릭터랑 동기화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고, 다른 유저들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제가 이거 말고는 좀 놀랐는데, 애니팡도 마찬가지로 애니팡 예전 버전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애니팡 이제 3, 이제 4까지 있거든요. 4 같은 경우, 유니티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 저도 엄청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애니팡 1 때부터 애니팡을 했었는데, 네, 유니티로 최근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유니티에는 ML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AI를 이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통한 뭔가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전에 이제 애니팡 같은 경우에 QA를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사람들이 직접 했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서, 아, 이 맵은 너무 어렵다. 좀 이제 사양을 낮추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버그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버그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버그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난이도 조절을 한다거나 할 때 사람이 직접 했었죠.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QA라고 하는데 QA 작업을 갖다가 요즘에는 AI가 한다고 해요. 유니티에서도 이제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런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릴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막 돌리다가 버그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버그가 여기 있네 하면서 이제 고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량도 엄청 줄어들게 되고요. 작업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니티도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고전 게임 중에 하나죠. 슈퍼마리오 닌텐도 버전, 이제 슈퍼마리오 런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유니티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오버쿡드 2라고 하는 게임도 닌텐도로 즐길 수도 있고 스팀으로도 즐길 수가 있는데 네,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유니티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네, 일반 PC 게임 말고요.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와일드 리프트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들도 이제 유니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왜 쓰는지 알고 가셔야지 유모델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찾겠죠. 사실 유모델러가 유니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에 대해서 한번 살짝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리얼타임 3D 개발 플랫폼이에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진우님이랑 지우님이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죠. 언리얼 엔진도 지금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유니티를 써야 될까요?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모델러도 마찬가지로 왜 유니티에서 유모델러를 사용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엔진이 요즘에 가장 유명한 엔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딩을 하잖아요. 스크립팅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언리얼은 C++이에요. C++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C#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C샵이라고 하는 언어를 베이스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C샵이 그래도 언어적으로 봤을 때 딱 언어 두 개만 넣고 봤을 때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리얼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뭐냐면 이런 블루프린트라는 서비스가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들을 이어져서 이제 블록 코딩이라고도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드 베이스의 코딩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에서도 이걸 보고 언리얼이 개발하기가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이제 유니티에서 마찬가지로 노드 베이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름이 비주얼 스크립팅입니다.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해도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고 싶은데, 이 코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제가 비주얼 스크립팅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마켓인데요. 온라인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음향, 사운드, 뭐 템플릿, 그리고 파티클 이펙트, 이런 시각 효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D 모델링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를 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미 있는 에셋을 조금 더 수정하고 싶어. 여기다가 뭐 모자를 더 씌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에셋을 가져온 다음에 그 에셋에다가 뉴모델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정하는 방식들도 나중에 소개를 드릴 거니까 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켓을 한번 볼 건데 언리얼 마켓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고
유니티는 에셋 스토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죠? 언리얼 마켓플레이스가 아무래도 언리얼이 조금 더 고품질의 고해상도의 그 에셋들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에셋도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에셋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니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격이 있다. 아,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무료인 에셋들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셋을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당장에 뭔가 돈을 주고 사기는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테스트도 안 하겠는데 뭐 코드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 조동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제 당장에 돈을 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울 건데요. 이제 무료인 에셋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켓이 오픈을 한 시간으로만 따지면 유니티 에셋 스토어가 훨씬 더 오래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네, 오래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규모로만 따지면 유니티 에셋 스토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기능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매터리얼이나 쉐이더나 이런 효과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해서 이제 클릭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매터리얼 뿅 만들고 색깔 바꾸고 텍스처 입히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는데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복잡합니다. 막 이 노드들 연결하는 것만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 매트리얼 하나 씌우거나 아니면은 텍스처 입히거나 하는 데에도 꽤나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조금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적기 때문에 이 로직들을 이용을 해서 자체 제작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커스터마이징 하기는 더 쉽겠지만 이제 처음에 초보자들이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는 고품질을 제공해요. 품질 면에서 봤을 때는 언리얼이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니티보다는 고퀄리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요즘에 고퀄리티 게임이나 영화 등을 제작하는 비중이 늘어났어요. 원래 약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영화를 위한 리얼타임 엔진 하면은 언리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니티도 렌더링 품질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주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유니티 6가 이제 생기면서 여기서 뭐 렌더링 품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고 하는 기능들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고퀄리티 게임들을 많이 제작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크 있죠. 유니티 마크. 그 게임들 여러분 하다가 스팀 게임이나 닌텐도에 특히 많아요. 닌텐도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메이드 바이 유니티였나? 메이드 위드 유니티였나? 네. 그 로고가 이렇게 딱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오버쿡드 같은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버쿡드 딱 실행을 하면은 메이드 윗 유니티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유니티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니티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제 이 로고가 나왔다? 그러면 아, 저거 유니티로 개발했구나. 나도 유니티 써봤어.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언리얼이 더 배우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니티가 난이도가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사실상 유니티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이용을 해서 유모델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유모델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니티 안에서 이제 모델링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작업을 절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이제 복잡한 3D 제작을 유니티 안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3D 모델링 과정에서는 협업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협업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블렌더, 마야, 3D 맥스 이런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개발을 하죠. 모델링을 하죠. 모델링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익스포트를 해요. 내보내기를 해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게임 엔진으로 임포트를 해요. 가져오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받아요. 피드백 받았는데 개발자가 이거 이상한데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요? 여기 모델링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시 블렌더로 넘어가요. 블렌더로 넘어가서 3D 모델링 작업하고 파일 수출한 다음에 엔진 가져오고 또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돼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이제 협업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유모델러가 이제 생기면서 유모델러에서 유모델러의 기능을 이용해서 유니티에서 모델링을 하죠. 유니티에서 모델링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니티는 처음에 별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접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사실상 그냥 보면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도 사실 뭐 블렌더 이런 3D 소프트웨어랑 어느 정도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니티에서 보고 제가 이 기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하면서 뭐 스크립트 이미 개발된 스크립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연동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안에서도 모델링 가능하고 피드백도 가능하고 해서 이제 누구나 3D 제작도 하고 어, 뭔가 기능을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올인원 3D 모델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3D 모델링 과정에 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했어야 됐죠. 블렌더로 개발한 거를 임포트를 해서 유니티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서 유니티랑 축이 달라요. 여기 보이는 세 개의 축 있죠. 기즈모라고도 하는데요. 이 축이나 스케일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바랑 다르게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얘를 갖다가 한 1m짜리 조형물로 만들고 싶었는데 유니티로 가져왔더니 막 10m가 되어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축이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텀에 있어요. 그럼 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유모델러를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오류를 겪을 필요가 없고요. 얘 유모델러 안에서 뭔가 축을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익스포트랑 임포트 과정이 생략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업 시간이 크게 절약이 돼요. 예를 들어서 3D 맥스로 같은 거를 개발한다고 봅시다. 같은 이런 살짝 프로토타입이죠. 프로토타입인데 방, 방 하나가 있고 뭐 소파 하나 있고 이런 작업을 개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모델링 과정 있고 머터리얼 작업하고 네이밍 정리하고 뭐 UV 정리하고 뭐 해서 이제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렇게 12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유모델러 X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결과물은 굉장히 비슷하죠. 결과물을 봤을 때 사실상 다를 게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데요.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이 4분 40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략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밍을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FLX 변환 작업도 필요 없죠. 그리고 유니티 실행한 다음에 임포트 및 재배치 이것도 필요 없죠. 왜냐면 안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머터리얼 적용도 유니티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정을 위해서 익스포트나 임포트를 반복하는 일도 필요 없겠죠. 사실 여기서 3D Max가 1분 20초라고 했지만 피드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다시 또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과정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캐주얼 스타일을 제작한다. 이런 캐릭터를 제작한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캐릭터를 모델링하고 이제 텍스처링 리깅하고 배경을 모델링 해주고요. 네이밍 해주고 유니티에도 임포트하고 머터리얼 작업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 이 과정들이, 결과물로 봤을 때 유니티랑 유모델러랑 굉장히 비슷해요. 3D 맥스랑 유모델러의 결과물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작업 시간으로 봤을 때, 맥스에서는 9시간이 걸렸던 게 유모델러에서는 5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과정들이 생략이 됐냐? 네이밍이나 뭐 축변환, 리깅 하는 시간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유니티에 드래그하거나 머터리얼 작업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툴 같은 것들도 사실 유모델러에서 이미 이제 모델링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이제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고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윤모델로 X에서는 확실히 더 크게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사실 블렌더나 맥스나 이런 데 갔을 때 기능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기술자나 아니면은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배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슈가 있는데 유모델로 X에서는 이제 크게 그런 시간들을 절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D 모델을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시간 또한 80%나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블렌더에서 이런 식으로 3D 모델을 임포트하고 머터리얼 등록하고 또 수정하고 구동하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 4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 모델 X에서는 45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제페토 아이템 만드는 그 뼈대인데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때 아이템을 뭐 티를 입혀준다던가 아니면은 바지를 입혀준다던가 신발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유모델로 X에서도 이런 아이템을 제작하고 캐릭터에다가 입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스케치업 스타일의 모델링인데요.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모델이 완성하고 얼마나 쉬워요. 네, 그리기와 밀고 당기기만으로 빠른 3D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모델러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드로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와요. 많이 수강하러 와요. 그래서 스케치를 아이패드나 뭐 아니면 종이 같은 데에다 스케치를 본인이 해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스케치를 갖다가 유니티로 가지고 와요. 유니티로 스케치를 가지고 오고 그 스케치 위에다가 유모델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합니다. 드로잉 툴을 이용해서 평면 위에다가 선을 그리고 뭐 내가 제작한 그 내가 드로잉한 그 스케치대로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당기면은 얘가 2D였다가 3D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시 풀 툴이 있는데 푸시 풀 툴을 이용해서 선택한 면을 밀거나 당겨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집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인원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피벗 수정부터 시퀀스 작업까지 모두 다 가능한데요. 이렇게 디태치를 하고 피벗을 수정해. 피벗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그 기준 옮기는 부분들. 중심점을 옮기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작업을 합니다. 시퀀스 작업을 해서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이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시퀀스 작업을 해서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효과도 마찬가지로 유니티 안에서 가능한데요. 텍스처를 적용하고, 이거 이제 텍스처죠. 물 텍스처인데요. 텍스처 적용하고 실시간으로 VFS용 메쉬를 편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메쉬들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 표현이 있죠. 그 실시간 UV 편집을 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완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블렌더에서는 사실 직접 UV 편집을 하기가 어렵죠. 네, VFX용 메쉬 편집은 가능한데요. UV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편집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모델을 수정할 수 있어요.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게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백지에서부터 모델링을 막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제 그거를 또 만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유모델러 X를 이용하면요. 기존에 있는 모델,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기존에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이 모델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편집하고 완성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맥스나 블렌더 같은 경우는 외부 툴로 편집해서 유니티로 가져오고 적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모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셀 라이브러리를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이 모델러를 이제 구독하시면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니까요. 네, 구독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러를 이따가 제가 세팅까지 도와드릴 건데 그 세팅한 다음에 이제 그 에셋 몇 개 한번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D 에셋들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그 유모델러 X 그 이메일, 그 프로그램 사용할 이메일 공유를 하셨나요? 유모델러 권한이 있으신가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2부에서 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또한 맥스나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당 받아요. 그 시트당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죠. 근데 유모델러 같은 경우는 네, 시트당 거의 90% 정도 절감된 비용으로 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링, 리깅, 오토 리깅, UV 에디팅, 스컬핑, 모디파이어, 3D 페인팅, 그리고 AI 텍스처링 그것도 가능한데요. 이런 AI 텍스처링도 사실 유모델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또 AI를 이용한 텍스처링이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챗GP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니티 안에서도 요즘에 AI 텍스처링을 이용해서 텍스처를 생성하고 이제 글로만 텍스처를 생성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모델에다가 이제 머터리얼로 이제 입히는 과정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추가 기능들이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시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D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모델을 꼭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나온 유니티 6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나왔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유니티 6가 원래는 이제 유니티 5에서 뭐 2022, 2023, 2024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2025년에 들어오면서 유니티 6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유니티가 개편이 돼서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유니티 6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실시간 결과 확인할 수 있고 유니티의 다양한 기능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외부 모델도 같이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모델로 아니야 라고 해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활용 사례들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모델러 이용해서 이제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게임들 역시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유모델러 이용해서 저런 게임들을 만들 수가 있구나. 저런 모델링을 제작할 수 있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그 강의가 있네요. 네, 제가 K묵에서 유모델러를 이용해서 그 강의를 촬영을 했었는데 네, 온라인 강의입니다. 모델링 그 강의가 있고 이제 페스트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유모델러에 대한 강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나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모델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활용 사례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VR 챗
공식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제페토, 아까 말씀드렸던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 Z랑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VR 월드가 있고, 그리고 앱이나 애니메이션, 유튜브, 이런 국내 유저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모델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프로를 받으셨죠? 프로를 받으셨을 건데, 네, 프로가 굉장히 사실, 네, 많은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를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퍼스널로 이용하실 때는 프로로 하고, 회사에 가거나 이제 산업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다른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모델로 X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유니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치만 도와드리고 제가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갖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벌써 50분이네요. 다들 다시 앉아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니티 설치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설치를 해왔을 것 같아서. 우선 구글에 유니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검색을 해주시고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로 네, 들어가시면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링크는 한 번 더 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여기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가 주시고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또는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 하셔도 돼요. 맥 쓰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유니티 셋업이라고 하는 파일이 exe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이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 허브로 구동이 됩니다. 허브를 이용을 해서 유니티 그 버전들을 관리를 해준다거나 버전을 설치한다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니티 허브 셋업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 동의해 주시면 돼요. 동의하고 인스톨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니티 허브를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로그인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유모델러로 사용할 로그인 계정이랑 동일한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유모델러 유니티 계정이죠. 유니티 계정, 유모델러 이메일 공유했던 그 계정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모델러 허브가 설치가 됐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유니티 허브가 설치가 됐으면 이제 유니티 허브를 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니티 허브를 이제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인스톨 버튼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유니티 버전을 설치를 하시려면 유니티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미리 해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로그인 하실 때 사인 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네, 인터넷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사인 아웃 한번 해볼까요? 사인 아웃 하고 사인 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그 유니티에 로그인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되네요. 네, 이렇게 유니티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Get Unity Personal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올 건데 이거는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유니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유모델로도 아까 라이센스 있다 했죠. 프로도 있고 스쿨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스널 계정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뭐 다른 프로 계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퍼스널에게만 이제 공유를 하는 무료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agree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버튼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톱니바퀴 버튼 있죠? 이 톱니바퀴 버튼이 preference인데 preference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옆에서 license로 가셔서 라이센스에서 add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퍼스널 라이센스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Get a free personal license라고 세 번째 있죠. 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퍼스널 라이센스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 이 과정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진행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놓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써주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실 때 인스톨 버튼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설치된 버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버전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U모델러에서 사용할 버전은 202.3.17 버전인데요. 현재로서는 202 버전 이상이면은 크게 버전 이슈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맞춰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버전을 202 버전 이상의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니티 인터페이스가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22때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저랑 이제 같은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다만 유의하실 점은 여러분들 지금 팀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캡스톤 디자인 하시고 팀이 지금 있죠. 아까 네, 지훈님, 지성님, 진우님, 재웅님 이렇게 지훈님 같은 팀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팀원들끼리는 버전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니티에서 이제 코딩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실 때 다른 버전을 사용했다, 다른 버전으로 이식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서 뭔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버전 이슈에 따라서 스크립트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의 이름이 바뀐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전은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의 심신에 편합니다. 네, 안 맞춰주시면은 뭐 버전 업그레이드나 뭐 버전 다운그레이드를 매번 해야겠죠?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네, 버전을 반드시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맞춰주실 분들은 3.17 버전 사용하시고요.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치하실 때는 인스톨 에디터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벌써 6.1 버전이 나왔네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음소거가 안 공유가 되는 계속 것 같은데. 바꿨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official release라고 돼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에서 추천하는 버전이 유니티에서 이 버전 내가 추천할게 라고 하는 버전인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옆에 LTS라고 붙어 있죠. LTS 무슨 뜻일까요? 아마 개발을 오래 하신 분들은 LTS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LTS가 롱텀 서프트라고 하는 거 약자예요. 그래서 얘가 장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유니티 버전을 설치할 때는 LTS 버전으로 설치하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신에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버그가 생기거나 해도 유니티에서 수정을 해주니까요. LTS가 붙어있는 버전을 설치해 주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버전 179, 요 버전도 마찬가지로 둘 다 LTS 버전입니다. 자, 근데 3.17 버전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안 보이죠? 여기에 지금 6이랑 4, 5 버전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버전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자, 원하는 버전을 찾을 때는 옆에 보시면 아카이브라고 있을 거예요. 오피셜 리리즈 옆에 보시면 아카이브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아카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운로드 아카이브를 클릭을 해보시면 유니티 그 버전들을 모두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2022 때 버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제 버전을 찾아볼까요? 3.3.17 여기죠. 네, 이 버전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있다고 나올 건데, 네, 이미 있다고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설치를 해보면 허브로 자동으로 넘어오고요.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듈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모듈들 설치하는 부분에서 먼저 데브툴즈가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코딩 하실 거잖아요. 스크립트 넣으실 거죠. 넣으실 거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맥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상 빌드를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안 하실 거면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괜히 용량만 많이 차지해요. 2기가가 넘죠. 네, 그러니까 체크는 해제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특별히 뭐 필요한 부분들 없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을 체크할 필요 없이 개발을 하실 분들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체크를 해서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허브 안에서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면서 인스톨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유니티까지 인스톨 해주시고요. 인스톨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유니티만 해도 지금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얘가 리카드 용량이 지금 5.01GB죠. 설치만 하는데 5기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디스크 공간이 없으면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디스크 공간은 충분히 비워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유니티 프로젝트 하나하나들도 굉장히 용량이 커요.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뭐 VR 개발한다 이러시면 VR에서 조금만 용량 커지고 뭐 리소스 많이 가져온다 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막 10기가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 사용하실 때는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아마 여러분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쯤 돼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학생들 전부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것들이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커리큘럼을 조금씩 수정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그게 좋겠죠?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혹시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뉴모델러로 모델링을 주구장창 하고 싶어. 남은 4일 동안, 남은 그 한 달이죠, 거의. 이제 수요일마다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를 할 건데, 이제 남은 4번의 강의 동안에 내가 모델링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한 모델을 갖다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짜고 그거를 상호작용하고 싶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다가가면 문이 열리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캐릭터가 움직이게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시 어떤 부분들을 원하실까요? 원하는 부분들 있을까요?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대한 커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우님 먼저 감사합니다. 네, 구조물을 만들거나 에셋을 수정하는 것을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의견이에요. 구조물, 네,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성벽이나 환경에 관련된 거일 것 같은데요. 그쵸? 특별히 만들고 싶은 구조물이 혹시 있을까요? 네, 초원님, 감사해요. 게임 맵과 모델링,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있네요. 좋습니다. 게임 맵과 모델링, 주로 맵에 관한 부분들이네요. 그럼 지훈님, 네, 지훈님, 감사합니다. 캐릭터 모델링과 UV 텍스처링을 잘해보고 싶습니다. 음, 지훈님은 캐릭터에 관한 부분들 의견을 주셨고요. 좋아요. 네, 아무거나 다 말해보세요. 일단
다 말해 보시면 제가 그 중에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맵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 환경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네, 캐릭터 모델링, 그리고, VFX 제작에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VFX, 네,까지 가려면 조금 난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좋습니다. 네. 물론 유모델러로 활용이 가능하죠. 활용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용님 게임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아까랑 좀 비슷한 이슈네요.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환경? 환경 오브젝트에 속하겠죠. 애니메이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훈님. 리토폴로지도 될까요? 리토폴로지, 네, 리토폴로지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모델링도 좀 하시고, 유니티도 좀 써보신 분 같네요. 네, 물론, 네, 가능하죠. 리토폴로지는 사실상 네, 유니티 기능들에도 있어서,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황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월 중에 오토 리토폴로징 기능이 추가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호, 이걸 자동으로 한다니 좋은데요? 네, 이미지까지 주셨는데요. 비포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메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폴리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애프터로는, 아주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좋네요. 어, 네, 선아님, 진우님 팀에서 제작한 게임 프로토타입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영상은 못 받아서, 다큐멘트들은 받았는데, 영상 혹시 링크 있으시면은 공유해 주시겠어요? 프로토타입 영상까지 만드시다니. 네,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음, 기획서 같은 것들을 보기는 봤어요. 한번 볼까요? 탈출의 메아리, 보노보노님. 찍지 봐도 상관없죠?
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니. 어, 네, 좋아요. 좋은 참고 영상이 됐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진우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네요. 구조물을 만들거나 에셋을 수정한다. 애니메이션. 이, 이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음, 네. 이거는 아마 가져온 에셋인 것 같고, 네. 특별히 혹시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텍스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기둥의 뭐 모양을 변형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다가 비슷한 뭐 모양의 뭐 석상을 추가한다든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오호. 혹시 어떤 툴 사용하셔서 디자인한 건가요? 안에 들어갈 배경 오브젝트를 채워넣고 싶다. 오, 블렌더요? 좋은데요? 이미 블렌더 능력자가 있으셨군요. 굿. 네. 선호님, 시댁을 배경에 맞는 배경 오브젝트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맵이 사이즈가 커져서 주변이 허전하지 않게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 배경에 어울리는 기둥, 흔들리기, 테이블, 서재 등등을 채워넣을 예정입니다. 음, 모델링을 꽤나 많이 해야겠는데요? 네, 좋아요. 근데 이미 사실 텍스처 같은 것도 일관되게 잘 제작을 해주셔서, 어, 어느 정도 이제 모델링에 대한 감각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비슷한 분위기에 맞춰서 리모델러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리모델러 측에서도 많이 도움을 줄 거니까 한번 해보시죠. 모델링.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뭐 다른 것들 있을까요? 다른 하고 싶은 것들? 혹시 요 재용님 팀이랑 같은 팀 아닌가요? 다른 팀인가요? 요거를 제가 받았는데 재용님 팀, 네, 지훈님 같은 팀이죠. 아, 같은 팀이에요? 어쩐지 이 맵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기계적인 디테일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거 보고 스케일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할 게 정말 많겠는데요. 네, 그 지훈님 혹시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기계적인 디테일이라고 하면? 사이버펑크 같은 거요? 음,
네온 사인. 네, 가능하죠. 사실, 네온 사인은 쉐이더를 손봐야 되죠. 모델링보다는, 네, 텍스처나 쉐이더 같은 부분이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네, 네온 사인을 만들 예정이신가요? 네, 쉐이더 작업으로 가면은, 사실, 모델링 이상의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가능은 하다. 네, 또 혹시 다른 팀들 중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하는 거 있을까요? 또 추가적으로. 네,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아마도 유니티가 거의 아마 되셨을 거예요. 설치가 되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실 때는 여기 New 프로젝트 클릭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유모델러 같은 경우는 3D로 쓰셔도 되고, 네, 유니버셜 3D로 쓰셔도 돼요. 유니버셜 3D라고 하는 거는 URP라고 해서 조금 더 그 렌더링 같은 것들,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건데, 네, 저는 유모델러 URP라고 하는 이름으로 URP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길 거고, 생성하실 때,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자, 일단 프로젝트 네임은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네, 영문으로 써주시고, 네,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케이션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을 제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영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생기긴 생겨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뭔가 파일 입출력 관련해서 IO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빌드를 한다던가, 뭐 다른 플랫폼으로 본다던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경로 역시도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한 경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웬만하면은 이제 개발하실 때도 다 영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는데 여는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아무래도 URP 프로젝트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그동안에 저희는 유모델러 허브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유모델러 허브라는 게 있어야지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요. 제가 줌으로 드릴게요. 줌 채팅으로 유모델러 허브 유니티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유니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니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모델 허브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유니티의 허브가 설치가 되니까요. 일단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이미 유니티 프로젝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가급적이면 처음에 이 모델로 테스트할 때는 그 현재 사용하는 프로젝트 말고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테스트용으로 지금 이 모델로 처음 사용하시는 거일 테니까
또 여기서 작업이 꼬여서 나머지 작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이제 튜토리얼이나 트라이얼 버전들 할 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프로젝트 열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치하고, 세팅 정도 해서 그냥 에셋 하나 임포트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제로 이 모델로 이용해서 모델링도 해보고,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네, 가볍게 세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모델러 튜토리얼 같은 거를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고 오셔도 되고요. 미리 예습을 해오고 싶으신 분들은 튜토리얼 보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튜토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줌에다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Hey guys, welcome. 네, 이게 이제 매뉴얼 리모델러에서 제작한 공식 매뉴얼이고요. 매뉴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디스코드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디스코드 채널도 제가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공지사항들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모델로 이용해서 제작한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제작한 것들 올려주는데 이것도 보면서 아, 이 모델로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구나.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로젝트가 열렸는데요. 프로젝트가 열리면 아까 제가 채팅창으로 드렸던 윤모델러 허브 유니티 패키지 파일 있죠? 그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완전히 열렸을 때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무관한 에러가 나는데, 동종이란 에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해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유니티 패키지를 갖다가 이 가져오겠다. 이 유니티 프로젝트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유모델러 허브라고 되어 있고요. 유모델러 허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얘를 갖다가 보시고 모두 다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임포트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유모델러 허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모델 허브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생겼죠? 폴더가 생겼고 허브가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자, 에러 요것만 수정할게요. 버전 컨트롤 때문에 나는 에러라서 이것만 제가 다시 켜겠습니다. 벌써 프로젝트가 무거운 거 느껴지시나요? 시켜놓는 오래 걸리네. 네, 요거는, 아, 다른, 다른 씬을 봤는데, 예. 네. 유모델러가 이제 제대로 들어갔다 하면은 여기 위에 지금 메뉴 버튼이 있죠.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 중에서 툴이라고 한번 가볼까요? 툴즈라고 하는 부분들의 툴즈 메뉴 가보시고요. 여기 유모델러 허브가 있죠. 유모델러 허브에서 쇼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쇼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유모델러 허브라고 나오고 여기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다 하면은 이제 create a new account라고 해서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계정이 있다 하면은 이제 여기 이메일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 가입해주세요. 가입해주시면 되고 구글로 사인을 하셔도 돼요. 구글로 사인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패스워드 선택하고, 입력하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가입을 한 경우에서는 이메일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글로 가입하는 경우에서는 생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메일로 했다 하면은 인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네, 사인업 with 구글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인업 with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 선택해 주시면 되고 랭귀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까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방금 이제 그 황지 대표님이 프로를 사용하시려면 아래 허브를 받아달라고 했네요. 방금 올라온 허브를 받아주시면 유모델러 프로를, X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군요. 제가 이전 거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면 프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네, 일부는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허브를 한번 열어볼까요? UI가 약간 변경이 됐군요. 네, 이게 이제 프로 허브 UI고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는 구글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허브에서 가입하거나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네, 조교님한테 제출해 주셨던 이메일로 진행을 하셔야 프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메일에다가 라이선스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교님한테 제출했던 동일한 이메일로 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프로가 나웃 해주시면 되고, 됐나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세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잘 되셨죠? 뭐 허브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다시 툴즈 해서 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음, 여기 올 프로덕트에 유모델러 X 프로라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하시면은 네, yes 클릭해서 인스톨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인스톨이 되고 있는 거 있죠? 로그인하는데 에러가 떠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에러 뜨시는 분들 한번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연님 계정명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문이 아닌 문자열이 있으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유니티 설치도 마찬가지로 설치된 경로에 영어가 아닌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설치하실 때, 네, 요 부분들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니티 허브에서 설치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할 때 경로를 이제 디폴트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허브에 들어가셔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경로를 디폴트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디폴트 로케이션에다가 딱 봤을 때 저는 지금 영문이 하나도 없죠? 다 한글이 하나도 없죠? 영문으로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 로케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다운로드 로케이션도 그렇고, 네, 요 부분들을 다 영문으로만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에러가 난다 하면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인스톨까지 되셨죠? 모델 X 프로까지 인스톨 되셨나요? 네, 만약에 잘 됐으면, 오, 좋아요. 만약에 잘 됐으면, 이렇게 유모델러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유니티 써보신 분들 많이 있죠? 유니티 써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아이콘을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처음 보는 아이콘일 텐데, 이게 유모델러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클릭하면은 유모델러 허브로 넘어가요. 이렇게 허브 창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플러스를 하고 싶다, 뭐 플러스 하셔도 되고, 프로를 다시 지우고 싶다 하면은 여기 땡땡땡 모양 클릭해서 uninstall 하면은 이제 삭제가 되고요. another 버전 하면은 이제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운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베이직 에셋이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에셋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뭔가 뭐 로스트 템플 같은 거, 이런 에셋들을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임포트해서 눌러보시면은 요거 임포트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네, 임포트 할 거면 yes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45일 동안 그 프로 라이센스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셋들을 전부 다 무료로 받아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yes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템플릿이 관련된 에셋이 받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셋 하나만 켜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import unity package라고 나올 거고요. 저는 미리 에셋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언체크로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쭉 보고 나 이 에셋 받아올래 라고 하면은 마음에 들면은 이제 import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어딜 보면 되냐면 이제 프로젝트 창을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제가 디폴트로 설정을 바꿔볼게요. 레이아웃을 아마 여러분들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네, 프로젝트 창이 밑에 크게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 창에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이제 로스트 템플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로스트 템플에서 뭔가 폴더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 폴더들 중에서 어디를 처음에 들어가면 좋냐면 이 씬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씬즈라고 하는 폴더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씬즈 클릭 해보시고 이 씬 중에서 로스트 템플 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스트 템플 씬으로 들어왔더니 오 이렇게 씬이 보이죠? 배경이 이제 구름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템플 씬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위치를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이 바닥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바닥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 볼 수가 없죠. 자, 이때 포커스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은 하이어라키가 있을 거예요. 이 하이어라키에서 내가 보고 싶은, 내가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오브젝트로 이제 포커싱이 됩니다. 얘가 가운데로 들어왔죠. 이 로스 템플씬이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형을 보고 싶다. 와이어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오브젝트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특정한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세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관련되는 이제 오브젝트의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유니티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거 씬 조작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자, 씬 조작할 때 가장 쉬운 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마우스 휠 클릭을 하는 부분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눈 모양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보이시죠? 눈 모양으로 변경됐을 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두리번 두리번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은 휠을 클릭했을 때 이제 손 모양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손 모양으로 변경됐을 때 이렇게 슉 위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랑 같이 사용하면은 위로 이동했다가 시점도 변화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게임할 때 화살표 키 말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 뭐 많이 쓰죠? 이동할 때 영문자 키, 캐릭터 이동시킬 때 어떤 키 많이 사용하시죠? 그 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앞뒤 좌우로 이동하는 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재용님. WASD 키인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WASD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씬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씬을 실제로 걸어 다니는 것 같죠? 사실 이렇게만 해도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제 캐릭터가 움직일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씬을 내가 세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WASD 키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 모델링이 모두 다 요 모델러로 개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유 모델러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유 모델러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것들에서 오픈 프리팹 에디터를 누르시면은 이 에셋들을 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셋에다가 뭐 텍스처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얘를 잘라서 뭔가 좀 더 엣지를 준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된 이 모델들 중에서도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런 유모델러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모델을 조금씩 변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유모델러 기능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저희 다음 시간부터 여기 유모델러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쉐입을 만들 수도 있고, 드로잉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셀렉션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하거나, 디폼, 서피스, 그리고 기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모델링하고, 아까 말했던 UV도 변경을 해보고, 또 애니메이션도 입혀보고 하는 시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